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유진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023년 다시 한번 매각설과 함께 좀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는 증권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다소 생기셨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왜 매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의 현황은 어떨지, 오늘 시간부터 유진투자증권의 먼 미래까지 계속해서 알려진 소식, 그리고 최대한 알 수 있는 소식들 다 모아서 대의업을 통해 가지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유진투자증권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현재 이슈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매각설로 또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본 위에 있는 그룹인 유진그룹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유진기업은 M&A 관련해서도 상당한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과거에 서울증권이었던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유진투자증권으로 변모시켜가지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서울증권 인수를 할 때 상당한 이제 위로금 명목으로 서울증권 직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후에 모든 증권사들이 좀 M&A를 좀 기다리는 그런 희망 어린 사례가 되었던 경우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진그룹은 좀 M&A의 진심인 모습인데요. 2023년에는 YTN을 인수하면서 방송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YTN 인수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인수자금을 이 유진투자증권을 매각하면서 좀 확보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 속에서 다시 한번 매물로서의 가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진투자증권이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증권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업계 내에선 중형 혹은 소형으로도 분류되는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메이저 5대 증권사, 그리고 이제 각종 10위권 증권사들에 비해서 규모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형 증권사가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은 것에 비하면은 이런 스탁 수수료 시장에서도 1%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덩치에 비해서 중형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과 해외 선물 관련 점유율은 삼성 선물에 바로 뒤를 이어가지고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국내의 선물 거래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직도 한 20개가 되는 지점 등 오프라인 영업망까지 매물로서의 가치가 좀 입지가 있는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소형 증권사들, 매물로 나온 증권사들은 보통 지점이 없거나 이런 시장 점유율이 되게 약하기 마련인데, 이런 시장 점유율은 다른 기업에서 인수를 했을 때 큰 근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유진투자증권은 이 지점과 그 다음에 이 점유율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매출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탁매매, 이제 주문을 위탁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이야기하는데, 위탁매매 관련 매출은 상당히 꾸준히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 자산관리나 자기매매 부분은 좀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매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으로 트레이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실적 변동은 좀 추적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IB 쪽은 다른 것보다 이제 PF 부동산 대출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좀 매출을 쌓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이자 수익, 금융 수익을 얻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위탁매매 관련 비중이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대금 추이에 따라 가지고 2021년 시장이 좀 활발했을 때 높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2024년 시장이 다시 한번 금리가 좀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다면 관련된 시장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 높은 안정적인 점유율, 소형사치고 높은 점유율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또 한편으로 유진투자증권에는 리스크 요소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PF 관련 리스크와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을 적자로 이렇게 돌리게 했던 이제 기타 영업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 기타 영업 비용이 뭔지 좀 한참 좀 찾아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손실 충당금 전입. 일종의 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가지고 충당금을 쌓아놓은 건데, 이 부분은 이제 CFD 관련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FD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외 파생 상품인데요. 전문 투자자 자격을 얻은 거래하는 사람들이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쓰면서 주식에 대해서 상방과 하락에 다 베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품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투자자 숫자도 늘어나고 관련된 거래 시장도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초에 2023년 초에 그 키움증권과 SG증권 사태가 좀 터졌죠.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CFD 관련 반대 매매가 폭증하면서 이 CFD 거래를 좀 제한하는 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관련 매출도 줄어들지만 이 CFD로 거래 잔액을 남겨놓았던 거에 대해 가지고 이를 일부러 손실로 좀 잡으면서 해당 충당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고, 다만 이 CFD 관련 매출이 얼마나 더 다시금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동사의 이 IB 업무는 일부 대부분의 중소형사가 좀 그렇듯이 다른 채권 발행과 주식 발행보다는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에 좀 치중되어 있는데, PF 중에서도 좀 위험하게 보는 부분이 브릿지론과 본 PF거든요. 특히 브릿지론이 이제 실제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대출을 해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땅을 사기 전에 땅을 사는 계획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돼서 실제 PF가 발생이 되면은 이때 들어온 돈으로 이걸 상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사업이 인허가가 나지 않게 되면은 이걸 돌려받을 수 없겠죠. 시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미 시작한 공사면 어떻게든 진행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아예 좀 손실로 잡힐 수 있고 오랜 시간 노출되는 그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사들은 크게 대부분 메리츠 증권을 제외하고는 이 브릿지론의 비중들이 높지 않은데, 유진투자증권은 상당히 높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다올투자증권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상당한 리스크가 큰 증권사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충당금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지, 예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험 관리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좀 순이익 변화를 살펴보면은 관련해서 충당금이 좀 쌓이는 시점들에는 상당 부분 잠시나마 좀 적자를 보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분기에는 256억의 흑자를 보면서 연간 단위로는 올해도 흑자로 마감할 수 있는 유진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중소형 증권사로서 좀 적은 소형 증권사임에도 리테일 시장에서 준수한 주식 거래와 그리고 선물 옵션 거래율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점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장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CFD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가운데 추가적인 리스크 발생 없이 얼마만큼 실적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시장이 좀 회복될 때 그걸 여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분간 매각 이슈도 나올 수 있는 가운데,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일단 동사는 좀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주가 변동성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 데이업 영상 안내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의 매각 이슈 및 관련된 실적 변화들 모두 다 추적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유진투자증권 저와 함께 끝까지 보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업에는 저희 이런 금융주 말고도 반도체라든가 IT, 2차전지 모든 산업에 대해서 각각의 멘토가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끈질기게 모든 종목 이슈 추적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의 바탕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